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기를 이야기하는 웨폰테크입니다. 오늘은 KF-X 시제기 출고식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제가 KF-X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튜버나 블로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언론사들까지 이 출고식을 앞둔 KF-X 전투기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개발 로드맵 상에나 존재하는 블록2, 3에서나 적용되는 기술들을 마치 지금 당장 장착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시제기가 출고가 됐는데 된다고 했던 기술들이 탑재가 안 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KF-X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KF-X의 기대감이 높은 것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8조 원 이상이 된 단군 일의 최고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최초의 미들급 전투기 플랫폼을 갖는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KF-X라는 준수한 플랫폼을 갖춤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준수한 전투기 플랫폼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 이상의 예상이나 억측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과도한 KF-X 띄우기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텔스 성능에 대한 과대 포장이에요. KF-X가 종국적으로는 여러 번의 개량을 거쳐서 거의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기체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KF-X를 스텔스기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국뽕 채널들에서는 출처조차 분명하지 않은 외신들의 입을 빌어서 마치 KF-X가 F-35에 필적하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액세서리 없이 KF-X 동체만으로 RCS를 측정을 하면 꽤나 준수한 스텔스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거의 F-35 수준에 가깝게까지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외양 설계를 스텔스 설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드 포인트의 각종 연료통과 미사일, 항전 장비 등 액세서리가 덕지덕지 탑재가 되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부 무장창이 없다는 이 한계가 KF-X의 스텔스 성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KF-X가 준수한 성능의 스텔스 형상 설계를 구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스텔스기는 아니다라고 확실한 선을 긋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블록2, 3 개량 시에 내부 무장창 설계가 반영된다고 하니까 확실한 스텔스기로서의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금물이겠죠. 두 번째는 항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뻥튀기가 심하게 된 게 레이더입니다. 이 A사 레이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F-X의 항전 장비에 대한 내용들도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주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은 KF-X를 개발하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4대 핵심 항전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용인해줄 리 만무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무작정 목리를 부렸다라기보다는 국가 기밀 자료에 대해서 쉽사리 제공해주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자체 기술로 4대 핵심 항전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중 가장 중요한 기술적 쾌거로 불리는 것이 바로 미국도 절대 우리가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데에 성공한 사례가 되겠죠. 우리가 개발한 A사 레이더는 공대공 상황에서 130km 밖에 있는 레이더 피탄 면적 1제곱미터 크기의 적기를 탐지해낼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20개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레이더파를 쏴서 조준을 할 경우에 상대 레이더파를 제밍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공대공과 공대지를 모두 탐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대지 탐지의 경우에는 SAR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SAR 기능은 레이더로 탐지한 지상의 상황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형상화시켜주는 기능, 즉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꽤 준수한 성능의 레이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 기계식 레이더보다는 당연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A사 레이더의 핵심 장비 무엇일까요? 레이더의 전파를 쏘고 또한 그 쏜 전파를 받아들이는 송수신기의 역할을 하는 TR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R 모듈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등이 A사 레이더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F-35의 경우 TR 모듈의 개수가 약 1600개라고 합니다. 최상급 트리밍 F-22의 경우에는 TR 모듈의 숫자가 2200개에 달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KF-X 몇 개 달렸을까요? 1088개입니다. 한간에서는 이 TR 모듈을 질화갈륨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탐지 능력 면에서는 F-35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루머일 뿐이에요. 물론 TR 모듈의 개수만으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TR 모듈의 숫자, 개수, 그리고 TR 모듈의 탐지 성능,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볼 때 KF-X의 A사 레이더의 수준이 F-35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게다가 TR 모듈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실제 전투에 반영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경우에는 미국의 75% 수준의 성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속적으로 개량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간에서는 IRST라든지 제밍포드, EOTGP, 각종 항전 장비들이 6세대급으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채널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사실 아니에요. 미국의 스텔스 기체인 F-35의 약 80% 수준까지 따라왔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아직까지 KF-X가 세계 최고급의 전투기라고 설레발을 치기에는 한참 모자란 성능이라는 게 팩트죠. 자, 그러면 뭘로 비교해보나 부족한 기체인데 굳이 이걸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지는 아니 그 오랜 시간을 개발에 매진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등등 비판적인 이야기 하실 분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스텔스기에 비해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KF-X는 분명 준수한 기체입니다. 처음부터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로 만든 기체가 아니에요. 중국의 허풍스러운 전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준수한 기체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플랫폼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커요. 미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 넘사벽의 무기를 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원형을 만들어 놓고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서 서서히 개량을 해서 후속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미국형 무기 개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F-X도 이번에 개발되는 버전으로 끝이 아니라 블록 1, 2, 3 등 개량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하면서 명실상부한 5세대 스텔스기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의 존재는 곧 우리 한국도 전투기 기술 진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KF-X 기체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탑재되는 무기의 기술까지도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KF-X를 두고 너무나 높은 기대감에 들게 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첫 술에 완벽한 전투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량 연구를 거쳐서 KF-X는 강력한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더욱 강력해질 KF-X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개발 일정에 응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기를 이야기하는 웨폰 테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